업무상 규칙 때문에 연하 곁에 서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호우. 뭐 설마 누굴 치안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치안 취급이 불쾌했던 연하가 가까이 오라며 짜증을 내고, 그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가까이 와요. 훅 들어온 호우한테 마음을 긁힌 것만 같아서 부끄러운데, 그때 저 서류! 호우는 연하가 흘렸던 중요한 서류를 조심스럽게 돌려놓는데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곤란한 상황에 처할 뻔했던 연하는 호우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됐고, 찾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은 혹시 절대로 안 드는 거니? 보답으로 식사를 대접하려는 연하와 호우가 데이트 약속을 잡는데, 다음에 밥 살게요. 저 국밥 잘하는 집 알아요.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넘버스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딜파트 부대표 한재균의 지시에 따라 심영호 디렉터가 작년 피플즈 엔터 감사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싹 다 회수했는데, 역시나 작년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고, 회계법인은 실수하지 않는다. 회계사 개인이라면 또 모를까. 형우는 작년 감사 보고서에 적정을 줬던 감사 팀원들을 압박하는데요. 영화를 개봉 못한 사실도, 굿즈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이 회사가 괜찮다 하고 넘어가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면 된다고 귀뜸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이요? 이사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데 회계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위험을 못 알아본 그 친구들 잘못이지. 이렇게 부추겨 놓으면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서라도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할 거라는 재균의 계산이 깔려 있었지요. 사문서 위조를 지시하란 말씀이십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에 없지. 우리는 판만 잘 깔아주면 되니까. 잘 찾아봐. 그 이사회 회의록 보여? 본 적이 없는데 있을 리가 없죠. 왜 다 날 봐? 그런데 그때 피플즈 엔터 소액 주주들이 회계 법인으로 쳐들어왔고, 장호, 당장 튀어와. 호우를 불러낸 형우는 테일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라는 본분을 잊지 않도록 충고했죠. 테일 회계법인 핵심 인재가 되겠다 그랬나? 그럼 엉뚱한데 감정 낭비할 생각 말고 포지션 제대로 정해. 그 처음이 네 끝을 결정한다는 거 명심하고. 그 무렵 아들이 횡령 배임으로 구속될 위기인 상하그룹 회장 이찬주가 쳐들어오는데, 사람 뒤통수를 때려도 유부수지 감히 의견 거절 때려? 책임지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만 있으면 그저 투자 실패로 덮을 수 있다고 달랩니다. 그 가짜 이사회 회의록은 테일이 준비해준다는 거고? 맞습니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상관없어. 법인 인감증명서, 이사회 회의 5글자 종이에 적혀있으면 무조건 찾아. 아니나 다를까 궁지에 몰린 감사 팀원들이 피플즈 엔터로 찾아갔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어. 멀쩡한 남의 회사 잡아먹어놓고 뭘 더 헤쳐먹겠다고 여길 기어들어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가져가려 하지요. 여기 아직 내 회사야! 우리가 살아야 당신도 살 거 아닙니까? 빌린 돈 갚으라고 당장이라도 은행에서 못 날라올 텐데. 나도 지금 딱 죽고 싶은데. 나 아시잖아요. 쪽팔린 걸로 사람 안 죽는 거. 다른 걸로 죽는 거지.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수거한 팀원들이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3월 8일에도 이사회 회의 있었습니다. 호우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쉽게 빠져나가는 상하그룹 3세의 이보성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지요. 아무 죄 없는 피플즈 엔터 소액 주주들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데 저 사람은 잘못을 해도 구해주는 사람이 참 많네요. 하지만 복수가 우선인 호우는 테일 회계법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하지만 현재 피플즈 엔터 재정 상태로는 빌린 돈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실채권으로 만들어서 매각하자. 그건가? 네. 피플즈 엔터의 부실 채권을 사는 쪽과 파는 쪽 어느 쪽에 서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데요. 지산은행이 반대할 게 뻔합니다. 그 전에 피플즈 엔터에 돈을 꿔준 주채권자 자산은행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저한테 지산은행을 설득할 방법이 있습니다. 피플즈 엔터에 돈을 꿔준 다른 은행이 피플즈의 부실 채권을 먼저 매각하게 만들자는 묘안을 지시하는 호우.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돈을 빌렸는데 누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또 누군 문제가 많다고 대놓고 짖는 꼴이라. 그걸 본 지산은행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재규는 돈 떼인 걸 들킬까봐 아무 털없는 척 꼼짝 안 하는 지산은행을 찾아가는데요. 개인 고객들한텐 이자가 조금만 연체돼도 독촉장의 채권 추심에 그렇게 부지런을 떠시면서 정작 큰 돈을 빌려간 회사한텐 이렇게들 넓은 아량을 베푸시니 돈 빌려준 우리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다른 은행은 부실 채권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는 걸 알리는데 이 언론들이 신나게 떠들어댈 텐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주주들이 물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산은행 주주들의 반발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쏘아붙인 재균이 부실 채권 거래를 테일한테 위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지산은행 부실 채권 매각 딜에 매수와 매도를 둘 다 맡게 되는 전례 없는 쾌거를 달성하지요. 그렇게 매도팀에 배속된 딜파트 시니어 어쏘 진연아는 본전을 뽑으면서도 낙찰이 이뤄질 만한 최저 매각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한 이 원가, 최저 매각가보다 큰 금액을 써낸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최저 매각가가 얼마인지 매도팀이 직접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매수팀인 호우는 강력한 규정 때문에 그 최저 매각가를 공유받을 수 없었죠. 쓸데없는 불상사 만들고 싶지 않으면 매도팀 근처에 널씬도 않는 게 본인 신상에도 좋을 거고. 그런 상황에 호우는 업무 때문에 연아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됐는데요. 폐소공포증 있어요? 뭐 설마 누굴 치안으로 아는 거예요? 매수팀은 매도팀이랑 말도 섞지 말래서. 연아는 급도 안 되는 두 사람한테 중요 사항을 말해줬겠냐며 가까이 오라고 다그치는데 사고는 뭐 아무나 치는 줄 알아요? 그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가까이 와요. 거리낌 없이 바짝 다가온 호우 때문에 당황합니다. 뭘 이렇게까지. 저 서류! 권리 분석 자료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연아가 떨어뜨린 서류를 주운 호우는 보는 눈이 많아서 당장 전해줄 수 없었고. 뭐야? 매수팀이 매각팀 회실 앞을 왜 얼쩡거려? 딱 한 번만 눈 감고 매각가를 보면 입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호우의 선택은 거듭하는 계약서는요? 네. 저 뭐라도 매도팀 정보를 알면 우리 팀에 유리할까요? 그럼요. 그래야 최저 매각가 산출 기준을 짐작할 수 있을 테니까. 내용을 보지 않게 주의를 기울인 호우가 연아의 책상에 서류를 돌려놓지요. 심영우 눈에 들려고 물불 다 안 가리는 줄 알았는데 한승조는 원칙을 지킨 호우의 대꾸가 인상 깊습니다. 진짜 힘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만드는 거니까.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 얼마 안가 연아는 호우가 서류를 찾아줬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아까 장호쌤이 두고 가는 거 같던데? 신경 써서 중요한 서류를 찾아준 호우한테 밥 한 끼 사겠다고 말하지요. 다음에 밥 살게요. 저 국밥 잘하는지 말아요. 내일 봐요, 연아쌤. 피플조엔트랑 같이 묶어서 팔 부실채권 패키지를 다시 짜라니. 승조는 지산은행과 따로 거래를 트고 싶다는 명목으로 처리 곤란한 악성 채권들을 싹 치워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회계사님 조건은 뭡니까? 지산은행엔 제가 곧 테일 회계법인이 되는 거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 팔기 힘든 악성 채권들을 피플즈엔터 부실 채권과 패키지로 묶은 승조는 기가 막힌 계책이 있었는데 장부 열람권. 장부 열람권이 뭐 어쨌다? 억울하게 상하그룹에서 쫓겨난 이찬주 회장의 동생 이성주가 조카의 비리가 적힌 장부를 보기 위해 채권을 사들일 거라고 계산했죠. 이찬주 회장 동생 이성주. 사채업자라는 비웃음까지 들어가면서 돈을 모았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를테면 뺏긴 내 자리를 되찾고 싶다 같은? 장부 열람권? 안 좋게 쫓아냈던 동생에게 모든 걸 빼앗길 위기인 이찬주는 아들의 온갖 치부가 적힌 장부를 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채권을 사려고 합니다. 장부 무조건 사서 내 눈앞에 딱 갖다 놓으라고. 장호를 니네 팀에 보내라고? 한편 승조는 형우가 데리고 있는 호우를 이제 그만 본인 팀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두 번 말 안 한다. 장호 보내. 너 같은 놈 또 만들지 말고. 왜 내 거취를 마음대로 정해요? 너 이 월급쟁이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계획이 있어서 거기 썼던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실 호우가 형우 밑에서 그저 버림패로 이용당하지 않게끔 하려는 승조의 조치였죠. 계속 거기 있다가 네가 다칠 테니까. 근데 넌 혼자 일어날 힘도 널 일으켜줄 사람도 없으니까. 쓰러지면 네 계획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뭐라 그랬다고? 어이없는 거취 결정에 호우는 절친들을 비상소집해서 의견을 구하는데요. 계속 거기 있다가 네가 다칠 테니까. 그래서 뭐 심쿵이라도 했냐? 자신을 염려하는 승조의 진심을 살짝 느꼈습니다. 함부로 사나이의 진심을 느끼면 안 되는데. 진짜 니는 진짜. 그래서 지산은행 부실채권 입찰일에 준비한 입찰 제안서를 들고 승조를 따라 나서지요. 입찰일에 별일 다 했다고 했던 거 잊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정신 차리라니까? 그런데 준비해. 두 사람을 미행한 정체불명의 방해자들이 노골적으로 회방을 놓는데요. 누가 우리 마중 나왔나 본데요? 승조가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바로 그때 간신히 빠져나온 승조가 재빠른 유턴으로 방해자들을 따돌리고 두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큰 부상을 당할 뻔한 승조가 추돌사고를 낸 방해자를 끌어내는데요. 흥분한 승조를 말리러 호우가 뛰쳐나간 그때 승조는 호우 먼저 입찰장에 보내려 하는데 너라도 제안서 갖고 지산은행에 먼저 가 있어. 하지만 그새 지산은행에 보낼 제안서가 사라져버렸죠. 왜 그래? 제안서가 없어졌어요. 가격이 안 써 있어? 그 방해자들을 보낸 건 어떻게든 채권을 낙찰받아야만 하는 이찬주였는데 내자니까. 그때 잠시만요. 간신히 제때 도착한 호우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SA 인베스트먼트 측 입찰 제안서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전 입찰 제안서 2장을 준비한 호우는 한 장씩 나눠서 담아놨고 따로 퀵 서비스를 보냈죠. 아무리 경찰이라도 이렇게 길을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추격을 따돌릴 수 있게 도와줬던 건 호우의 절친 송여진, 순경이었는데요. 낙하물 신고 상황 종료. 우리 관할에 무슨 낙하물이 있어? 너 누구야? 사고 예방엔 관할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호우가 제안서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던 퀵 서비스 기사도 절친 023이었죠. 현재 위기를 느낀 찬주가 뛰쳐나가고 잠시 상의할 시간 5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확실히 낙찰받기 위해 무려 901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입찰가를 써내는데 지금 전에 말이 들리겠나? 넉넉한 성공 보수를 탈 수 있게 된 재균이 묵인했죠.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고 안 그런가? 곧 테일회계법인이 정한 최소 매각가 546억이 현장에 공개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546억 이상이 낙찰. 입찰일에 별일 다 있다면서요. 그래서 355억씩이나 더 많은 입찰가를 냈던 찬주는 호우가 대리인으로 나선 경쟁업체가 근사치를 낼 거라 생각했지만 SA 인베스트먼트 330억. 고작 330억을 써냈던 호우 일행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습니다. 피플젠터의 8개의 부실 채권이 상하그룹 지주회사에 낙찰되었음을 공개합니다. 사전에 승조는 찬주가 경계하는 친동생 이성주 회장과 접촉했는데 방금 누가 힘이 가진 진짜 힘은 힘을 직접 쓰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찬조가 터무니없는 입찰가를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내 이름을 빌려달라. 엔터 회사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 상황은 흥미롭네요.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그 오너리스크 부분이.
이성주의 이름을 받아서 멋들어지게 찬주를 속여 남긴 승조가 비꼬는데요. 900억이 아니라 600억을 써도 이기신 건데 역시 재벌이라 그런지 배팅 화끈하시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할 줄 안다. 언젠간 테일 회계법인의 정점에 근접한 아버지도 실추시키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그때 우연히 호우는 헤빛건설의 청산을 결정지은 배우가 승조란 걸 알게 되는데, 헤빛건설은 이렇게 문을 닫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내부적으로도 엄청 말이 많았는데 한승조 회계사님이 문을 닫는 게 맞다. 청산을 바로 밀어붙였잖아. 멋진 팀업으로 짜릿한 승리를 쟁취했던 호우와 승조의 관계가 이대로 망가지는 걸까요? 왜 그러셨어요?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닌데 어떻게? 호우는 아무런 관련 보고서가 없는 헤빛건설 청산건에 무언가 비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딴 데 말고 테일 회계법인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으니까 내 눈으로 직접 헤빛건설 문을 닫게 만든 보고서를 확인하는 거. 승조가 작성했던 헤빛건설 청산 보고서가 지금 어딨는지 따져 묻습니다. 한승조 회계사가 작성한 헤빛건설 청산 결정 보고서 지금 어딨냐고요? 그 무렵 말도 안 되는 입찰가를 써내서 엄청난 손해를 봤던 이찬주가 갑질을 하는데요. 제가 올리는 술 한잔 받으시고 마음 푸시죠. 이 새끼야! 검을 고객을 잃을 위기인 심영우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죠. 다시 실명시켜드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야, 똑바로 해, 똑바로. 똑바로. 귀가한 승조는 헤빛건설 청산 결정을 내렸던 때를 잊지 못하는데, 따지고 물어볼 당사자가 죽었으니까요. 자신의 결정으로 사람까지 죽어나가자 크나큰 죄책감을 느꼈고,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 지수와도 헤어지며 시리에 빠졌죠. 보지 마. 단 하루도 지수를 잊어본 적 없는 승조가 괴로워합니다. 다행히 승조의 대학 동기인 딜파트 시니어 매니저 은성민이 연락을 받지 않는 승조를 챙기러 왔습니다. 가야겠다. 살아있는 거 봤으니까. 회계법인은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기업을 계속 살려둘지 아니면 회사 문을 닫을지 결정한다. 한편 호우는 헤빛건설을 살려두는 게 훨씬 큰 이득임에도 도대체 왜 이익에 민감한 회계법인이 청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스러웠죠. 왜 거위의 배를 가른 걸까? 한승조는 왜 그런 보고서를 쓴 걸까? 그런데 상하건설이 국내 최초 모듈화 빌딩 건축에 성공했습니다. 헤빛건설의 특허 기술과 똑같은 기술로 상하건설이 빌딩을 건축했고, 저거 만드는 게 지수 언니네 아저씨 꿈이었잖아. 한승조가 결혼해달라고 매달렸던 지수는 헤빛건설 사장 장인호의 딸이었지요. 아직도 지수를 그리워하는 승조가 어떤 추억을 떠올리는데, 아니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난리야? 과거 재고조사를 나간 어쏘 회계사 승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네? 아니 저기 밤늦게 귀가한 승조는 함께 연말을 보내려고 기다렸던 지수한테 다가가는데, 깼어. 미안해. 어쏘가 다 그렇지 뭐. 잠깐만. 해피 뉴 이어.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진한 애정을 나누며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애틋한 추억을 곱씹던 승조가 헤빛건설 청산 보고서를 꺼내보지요. 그러더니 그 청산 보고서를 호우한테 보이는데, 이 다음은요? 보고 싶나? 나머지 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소마테크란 기업이 회생 작업을 잘 따르는지 점검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내일 아침 8시야. 늦지 마. 네 1분하고 내 1분은 값어치 자체가 다르니까. 소마테크의 채권자이자
또 우리 메인 클라이언트인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 고객인 지산은행의 의뢰인 만큼 실적 쌓기에 좋았는데요. 안순재 선생, 당신이 인차지를 맡도록 하지. 부대표님. 그런데 파트너 회계사가 되는데 혈안이 된 형우가 프로젝트 총괄을 그냥 양보하지요. 전 필요할 때만 투입되는 백업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외 PEF HK 사모펀드가 3D 건축회사를 사고 싶어합니다. 형우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소마티크를 팔아치우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대표님께서 테일 회계법인 회장이 되시는데도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올라타라 이 말인가. 그렇게 형우는 지산은행장 진태수를 노골적인 태도로 설득하는데 까놓고 소마테크 억지로 손 붙여놓고 빚진 거 전부 갖고 가라고 워크아웃 보내신 거 아닙니까? 살든 말든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테일 회계법인의 이름을 등에 업고 소마테크의 청산을 결정지으라고 집요하게 회유하지요. 테일 회계법인이 맞다는데 감히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팔아야만 되는 명분 수십 개도 더 만들어드리죠. 불순한 뒷거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리 없는 승조는 소마테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우리 평가에 한 회사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호, 네 일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호우한테 청산보고서 일부를 넘겨줍니다. 직후 호우는 연하와 함께 소마테크가 합당한 수익을 거두는지 확인하러 갔는데요. 이 내구성을 위해서 개발된 3D용 콘크리트는 일반 노즐로는 짜낼 수가 없습니다. 비용은 몇 분의 1이지만 내구성은 거의 같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특허 기술로 값싸고 좋은 집을 지으려 했던 장인호가 떠올랐고 미래형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야 이렇게 형편 없어졌지만 그래도 기술만은. 연하는 생각에 잠겨서 멍 때렸던 호우가 그녀를 짝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일할 땐 나 좀 그만 보죠. 나도 직장에서 누구 좋아해봐서 알지만 그래도 일할 땐 일에만 집중해야죠. 누굴 좋아해봤는데요? 한승조. 엉겁결에 잠깐 승조를 짝사랑했다는 걸 들킨 연하가 이번에도 말렸죠. 아마 이 법인에서 한승조 한 번쯤 안 좋아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취합한 승조는 소마테크를 살려둘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고 우리 쪽 의견 지산은행에 먼저 전달해 주시죠. 그래야 소마테크 대출이 연장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청산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장호 선생. 네. 호우한테 넘겨줬습니다. 이제 더는 볼 일 없겠네요. 과연 그럴까? 귀가하자마자 완성된 보고서를 살펴보던 호우는 의문스러운 바코드를 발견하는데 사원 고유 넘버예요. 내부 문서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원 고유 번호를 바코드로 표시한 것이었고 혹시 바코드 없이 문서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파트너는 돼요. 그런데 승조가 작성했던 청산 보고서에는 바코드가 없었죠. 꼭 파트너가 아니어도 파트너가 승인한 로그인이면 출력물에 바코드가 안 찍히긴 해요. 사고 터질까봐 거의 없긴 하지만. 호우는 파트너의 승인 아래 완전히 결론이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던 승조한테 따지는데요. 이쪽은 헤빗건설이 분명 한계가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이쪽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식이죠.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헤빗건설을 살리자는 결론이 승조가 나중에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반복됐던 것이었는데 이 보고서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한승조, 한재균 두 부자가 사이좋게 무 바코드 출력은 가까운 사이만 허락해주는 만큼 한재균도 엮여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답을 찾아. 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난데 누가요? 직후 승조는 소마테크를 해외에 팔아치울 거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들었는데요. 그때랑 너무 똑같으니까 문제잖아요. 사실 승조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사이 재균이 헤빗건설 청산 보고서를 바꿔쳤고 아버지는 아버지 욕심 채우는데 그 회사에 이용한 것도 모자라서 내가 쓴 보고서 바꿔치기까지 해요? 그것도 엄마 상 치르느라 내가 자리 비운 이 사이에? 내가 엄마기 전에 아버지 안 해잖아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다 널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 네 손으로 마무리 지어라. 아버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인질로 잡은 재균이 청산 결정을 마무리 지으라고 협박했는데 나에겐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있다라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아버지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을 힘이 없었던 승조가 붕괴했죠. 철딱서니 없이 굴지 마라. 대체 얼마나 더 팔아넘겨야 만족하실 건데요? 우리나라 회사를 해외에 팔면 뭐 매국이라는 거냐? 사람이 할 일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란 게 있는 거예요. 승조는 모든 일을 수익으로만 결정짓는 냉혈한 아버지한테 반발했습니다. 불성사납게 굴지 말고 형우한테 전부 넘겨라. HK 사모펀드의 소마테크 매수를 제안한 것도 그 애였으니까. 그리고 제발 그 어른 말 좀 듣거라. 어른이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곧장 승조는 소마테크를 마음대로 팔아치우려 하는 형우를 찾아갔는데요. 제 말에 아직 대답 안 하셨잖아요. 아, 속도 좀 줄이라니까요. 심영호! 네가 사람 새끼냐? 헤비건설도 모자라서 소마테크까지 팔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사실 파트너를 달려고 혈안이 된 형우가 재균의 지시 아래 헤비건설 청산 보고서를 바꿔쳤고 회계사님이 쓴 보고서를 심영우 이사가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역겹게. 그런 선량한 얼굴로 피해자인 척 굴지 마. 나도 사람 새끼인데 네가 네 어머니 3일장 치르는 사이에 네가 쓴 보고서를 바꿔치기 하고 싶었겠냐? 시킨다고 하면 형우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재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발하는데 안 할 방법 충분히 있었어. 네 눈엔 난 파트너 되고 싶어 환장한 놈으로밖에 안 보이겠지. 맞아, 환장했어. 저 돌았다고. 이 짓거리 돈 좀 안 하고 살고 싶어서. 네가 파트너 되면 안 그러고 살 것 같지. 한 번 선을 넘어본 인간은 그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가. 너나 내 아버지 같은 부류는 절대 못 멈춰. 그래서 내가 막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승조의 안타까운 과거사를 형우가 들먹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죠. 그 입에서 그 얘기 꺼내면 진짜 죽여버린다. 헤비건설은커녕 여자 하나 못 지킨 네가. 모든 진상을 알게 된 호우는 엉뚱한 사람을 탓하게 만든 승조한테 화가 났는데 사람 갖고 노는 게 재밌어요? 내 잘못 없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나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한 거 아니야. 맞게 잘 찾아왔다고. 야 장호! 승조가 술 한잔 하자고 호우를 불러 세웁니다. 속상해서 금방 술에 취한 승조는 허울 없이 주사를 부렸는데요. 회계사님은 왜 혼자예요? 아니 뭐 거진 95점에 가까운데. 어딜 봐서 95점밖에. 능력 있지, 호우대이 좋지, 얼굴도 잘생겼지. 호우도 본인이 얼마나 진흙탕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허울 없이 털어놨는데 네가 걸어갈 때 차가 옆에 확 지나간 거 아니야? 회계사님 같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지수와 승조가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됐죠. 얼마 후 승조는 자신이 작성했던 헤비건설 관련 보고서 원본을 줬는데 네 분노엔 힘이 없다고 말했던 거 실은 나한테 했단 말이야. 대책 없이 성질만 부렸던 호우의 무기력한 모습이 꼭 승조 본인 같다고 느꼈고 우연히 면접을 보러 온 호우를 목격했던 승조가 직권으로 합격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회계사가 돼서 다시 나타난 날 보니까 내가 참 한심해지더라고. 포기하지 않고 회계사가 돼서 다시 나타난 호우의 담대함에 각성했던 승조는 한재균과 심영우를 실추시키는 걸 목표로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는데 MOU라도 맺자는 겁니까? 좋네 MOU. 우선적으로 소마테크가 부당하게 처분당하는 걸 막기로 합심하지요. 막아야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부터. 그 전에 호우는 어떻게든 소마테크를 살리려 했던 지산은행이 갑자기 매각 결정을 내린 게 의아한데 소마테크가 살릴 가치가 있다는 건 살려만 두면 언젠간 소마테크를 탐낸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저 소마테크를 언제든 제값에 팔 수 있도록 수족관 속 화로처럼 살려만 든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형우도 호우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뒷조사를 마쳤는데요. 너 이 새끼. 호우를 몰아세운 형우가 회계사의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청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섣불리 까불 생각하지 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방증 아닙니까?
쥐뿔도 없는 고졸 출신 호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거라고 헐뜯었죠. 알아들었으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널 데려다 키운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은혜나 갚으며 조용히 살아. 오늘 회의에 HK 사모펀드 사람들도 온다고. 당일 상대를 압살해서 고속 승진을 이뤄냈던 HK 사모펀드의 살벌한 인사 조이스 장이 테일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자네가 상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여자일 것 같구만. 충격적이게도 장검 브로치를 낀 조이스는 한때 승조가 사랑했던 지수였고 HK 사모펀드 조이스입니다. 과연 승조와 호우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넘버스의 차회 분량인 3, 4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헤빗건설 청산 배경의 진상을 알게 된 호우가 승조와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된 가운데 전혀 예상 못했던 인물이 맞서로 등장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회차였습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MBC 채널에서 넘버스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저 서류